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날 노년이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그냥 계단 몇 칸 올라가는 건데요. 발을 올리는 순간 무릎 안쪽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느껴졌어요. 뼈가 뼈를 긁는 것 같은.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래. 70 넘었는데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이제 쉬셔야죠 하더군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체중을 못 버티는 거예요. 난간을 붙잡고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혼자서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이 들면 무릎부터 간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되니까요.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외출도 줄었고요. 산책도 안 나갔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무릎 때문에.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고 잠들기 전엔 쑤셨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계단을 오릅니다. 통증 없이요.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약도, 수술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무릎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무릎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요. 병원에서 들은 냉정한 한마디. 병원에 갔습니다. 참다 결국 간 거였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연골은요, 한 번 닳으면 다시 안 자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안 자란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평생 이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단 주사 맞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주사, 수술,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사는 얼마나 맞아야 하나요? 수술하면 다시 걸을 수 있나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무릎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무릎 걱정 없이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연골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정말 나이 들면 무조건 무릎이 망가지는 걸까요? 그런데요. 주변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군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쌩쌩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도 등산을 다니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에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제 무릎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노인이 놓치는 한 가지 사실. 무릎이 왜 아픈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이 때문이다. 연골이 닳아서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허리 굽히고 무릎에 힘 주고 확 일어나는 거죠. 화장실 갈 때도 계단을 빠르게 오릅니다. 급하니까요. 앉을 때도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는 서 있습니다. 1시간씩요. 설거지할 때도 계속 서 있고요. TV 볼 때는 소파에 푹 꺼져 앉아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요. 그러다 일어나려면 무릎에 손대고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습관들이 전부 무릎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요.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충격이 갔고요. 앉을 때마다 연골이 눌렸고요. 서 있을 때마다 체중이 무릎에 실렸습니다. 쉬지 않고요. 무릎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만 시켰던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다들 비슷하게 살고 계셨어요. 빨리 일어나고, 빨리 걷고, 빨리 앉고, 그러다 무릎 아프면 나이 탓이야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요, 무릎이 오래 가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일어났고요. 천천히 걸었고요. 중간중간 쉬었습니다. 그분들은 무릎을 쓰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무릎을 함부로 쓰지 말자. 나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CHAPTER사. 그는 치료 대신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주사를 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스쿼트 하세요. 무릎에 좋대요. 걷기 운동 매일 하세요. 다들 뭔가를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픈 건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시켜서가 아닐까.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무릎에게 뭔가를 더 시키기 전에 먼저 쉬게 해주자. 첫 번째로 바꾼 건 일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요. 몇 초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나면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아침에 느껴지던 그 뻣뻣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로 바꾼 건 앉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털썩 주저앉지 않고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지도 않았어요. 허벅지 힘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허벅지가 떨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예전보다 덜 삐걱거렸습니다. 세 번째로 바꾼 건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 계속 서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앉아서 했어요. 설거지할 때도요. 중간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무릎을 살렸습니다. 저는 치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답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릎이 달라지기 시작한 첫 신호,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무릎이 평소보다 덜 뻣뻣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그냥 그날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계속 비슷했습니다. 예전처럼 일어나자마자 다리를 절뚝이지 않았어요. 화장실까지 걸어갈 때도 무릎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예전처럼 난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내려갔어요. 무릎이 버텨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내 무릎이 아직 살아있구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계단 한 칸을 혼자 힘으로 내려간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바깥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15분 정도 걸었을까요? 예전 같으면 중간에 쉬었어야 했는데 그날은 안 쉬었습니다. 무릎이 괜찮았거든요. 물론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욱신거렸고요. 날씨가 추우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렵지 않았고요. 계단 앞에서 한숨 쉬지 않았고요. 외출할 때
무릎 걱정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오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요, 무릎이 나를 다시 버티기 시작했구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연골이 재생됐느냐고요?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릎이 오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주변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멀쩡한 어르신들이요. 그분들은 뭐가 달랐을까?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른 사람들만 무릎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통통하신 분도 무릎이 멀쩡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차이는요, 걸음걸이였습니다. 무릎이 좋은 분들은 걸을 때 발을 부드럽게 내디뎠어요. 쿵쿵거리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실릴 때도 무릎에만 실리지 않고 발목과 엉덩이에 분산됐습니다. 반면에 무릎 아픈 분들은요, 걸을 때 발을 내리찍었습니다. 모든 체중이 무릎에 실렸어요. 이 작은 차이가 몇십 년 쌓이면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건 쉬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릎이 좋은 분들은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장 보러 가도 중간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에서도 요리하다 말고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뭐 하러 그렇게까지 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무릎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매일 30분씩 걷는다. 그러다 무릎이 더 아파지면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무릎이 좋은 사람들은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무릎이 괜찮으면 조금 더 늘렸어요. 아프면 쉬었습니다. 무릎에 신호를 듣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발이었습니다. 무릎 좋은 분들은 푹신한 신발을 신었어요. 밑창이 딱딱한 신발은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뭐가 중요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걸을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신발이 막아주거든요. 그 충격이 무릎까지 안 가게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오래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함부로 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부로 쓰지 않기가 몇십 년 쌓이면 무릎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90세에도 걷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동네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지팡이도 없이요.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도 무릎이 멀쩡하지? 어느 날 용기 내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님, 무릎은 안 아프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아프지. 그런데 쉬면서 걷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상태를 먼저 본다. 오늘 무릎이 괜찮으면 산책 나가고 아프면 안 나간다. 억지로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산책 나가도 30분 걷겠다고 정하지 않는다. 무릎이 괜찮으면 더 걷고 아프면 돌아온다. 무릎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무릎한테 물어본다. 저는 지금까지 무릎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썼어요. 빨리 가야 하니까 뛰었고요. 피곤해도 서 있었고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걸었습니다. 무릎의 신호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무릎이 괜찮다고 하면 걷고 아프다고 하면 쉬었어요. 무릎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어서도 무릎이 할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80 중반이신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복잡한 동작은 아니었어요. 그냥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거야.
근육이 뭉치면 무릎이 더 아프거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무릎이 혼자 버티게 되는 거지. 근육을 좀 살려줘야 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릎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무릎 주변을 함께 지켜야 하는구나.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억지로 쓰지 않았다는 것. 무릎에 신호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꾸준했다는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을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90까지도 걷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연골을 더 닳게 만드는 행동들. 무릎을 지키려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무릎 건강에는 운동이 좋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요. TV에서 봤거든요. 무릎에 좋다고요. 첫날은 열심히 했습니다. 20개씩, 3세트요. 다음 날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운동하면 나아진다며?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쿼트가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어요. 무릎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안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증을 참으면서 했습니다. 아프면 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통증은 무릎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하면 다쳐. 그런데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결과는요.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운동이 무릎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 무릎을 망가뜨린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였어요. 무릎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파트 계단을 올랐습니다. 10층까지요. 처음엔 뿌듯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무릎이 부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단 오르기는 무릎에 체중의 몇 배가 실립니다. 특히 내려올 때요. 제 무릎은 그 무게를 버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10층을 오르내렸어요. 무릎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참고 계속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결국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학대하는 거였어요.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 천천히, 꾸준히 무릎이 괜찮을 만큼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 이게 무릎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끝내 수술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병원에서는 여전히 수술을 권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으니 수술이 나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도 말했습니다. 요즘 수술 잘해. 해보지 그래? 저도 고민했습니다. 수술하면 한 번에 나아질까?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수술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좋아졌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여전히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수술 후에 재활이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요. 제 무릎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석 달 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아팠고요. 계단도 내려갈 수 있었고요. 산책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고, 중간중간 쉬고, 무릎에게 물어보면서 걷고, 무리하지 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무릎도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만 잘해주면 나도 버틸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수술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함부로 쓰지 않기, 무릎의 신호를 듣기, 무릎이 쉴 수 있게 해주기. 이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무릎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저는 70 중반입니다. 무릎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프고요. 날씨가 추우면 뻣뻣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걷습니다. 산책도 나가고요. 장도 보러 가고요. 계단도 오릅니다. 혼자 힘으로요. 이 모든 게 기적은 아닙니다. 연골이 새 것처럼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릎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답해준 겁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릎이 좋아요? 저는 대답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무릎 목소리를 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괜찮니? 괜찮으면 산책 나가고요. 아프면 쉽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요. 무릎은 어떻게 대하느냐를 기억합니다. 함부로 썼는지, 보살폈는지, 쉬게 해줬는지, 그게 무릎의 수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릎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매일 혹사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괜찮니? 그리고 그 답을 들어주세요. 무릎이 여러분을 다시 버텨줄 겁니다.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무릎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무릎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